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위생 및 법규 오늘은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토, 설사, 복통이면 식중독을 의심하라 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하면 어느 계절에 많이 발생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식중독 하면은 대부분 여름 끝나갈 쯤, 그래서 8월에서 9월에 간이랑 많이 발생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때의 그 식중독 사고가 8월에서 9월에 한 49%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는 8월, 9월에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첫째, 기온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적정한 온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음식물을 바깥에서 6시간 내지 11시간 지나면 식중독균이 장염 비브리오균이나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균 등의 번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이제 그 바다 생선,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식중독이고요. 살모넬라 식중독은 단백질 식품, 고기나 달걀 껍질 이런 데 붙어 있는 균이고요. 황색 포도상 균은 우리가 화농, 고름이 생긴 부위에서 나오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독에 의해서 나타나는 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거에 들어있는 테트라도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독을 일으키는 그런 그 독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조림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툴리늄이라고 하는 식중독의 균에 의해서 식중독 독성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난 후에 1시간, 늦어도 72시간 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복통, 그 다음에 설사, 열이 나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식중독을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너무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검물, 구토물질이나 어떤 설사한 것들도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진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설사약을 먹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설사를 하게 되면 그냥 지사제를 먹이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을 가서 원인이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독소나 식중독균을 배출시키도록 해야지만 합니다. 만약에 지사제를 먹게 되면 식중독균이나 아니면 독소가 계속 그죠? 몸속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을 먹으면 설사가 멈출 수는 있지만 오히려 병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걸렸을 때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몸속은 70%의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설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에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생수라든가 보리차를 마시는 방법도 좋고 또는 이온 음료로 되어 있는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런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알코올이나 카페인, 설탕을 피해야 되는 것이 좋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남았을 때 이거를 완전히 식혀서 포장해서 냉장고에 보관 또는 냉동실에 보관해야 되고요. 눈으로 보아서 괜찮은지 그리고 유통 날짜를 꼭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굴이나 조개류, 어패류 등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이제 날고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잘 씻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렇게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그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씻기도 하죠. 식초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그 식초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로 마지막에 헹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행주나 도마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살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햇빛에 내놓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로 살균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 도마나 행주는 이게 물기가 없이 꼭 짜서 말려 주셔야지만 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조리사들은 손으로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손이 다쳐서 고름이 있다, 뭐 뭔가 이렇게 염증이 발생되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손에 그 장갑을 껴서 음식이랑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아마 요리사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장갑을 많이 끼고 하는 이유는 그 우리 손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장갑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손을 깨끗이 잘 씻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가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제가 신문 그 사이트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 사이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학기 말에 한꺼번에 레포트 내실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질문에 답을 써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세요.